이번 주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은 일부 투자자들은 뭐 즐거울 수 있겠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우울한 한 주입니다. 자, 오늘 만기가 지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거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 흐름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ATM 관련주 약세 전환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ATM주 주가가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화폐 개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데 따른 영향입니다. 4위 키워드는 신고가 속출하는 헬스케어주입니다. 차바이오엔 주가가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헬스케어 관련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엔터주 장중 숨고르기입니다. 어제 동반 급등세를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오늘 장중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접근이 계속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최근 들어서 3인의 전략에서 여러 번 지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핫한 섹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는 헬스케어주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헬스케어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이익을 어느 쪽에서 이제 실현할 것인가, 참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이따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요, 헬스케어 관련주, 또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요, 거품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잘 매도를 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어떤 실적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셔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수혜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이제 우리 헬스케어주들이 각광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타바이오라든지요, 지금 보니까 오늘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 DNA 팅크라드, 이런 종목들까지도 고점 돌파에 시도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만 들여다보면요, 주가라는 것이 이제 마냥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덜 상승했던 쪽으로 좀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세운 메디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유비케어라든지 바이오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요, 복지 정책의 주안점에 맞춘 그 정책의 기대주다. 자, 그래서 주가가요, 한번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테마가 완전히 시장에서 소멸될 때까지는 업종별로, 테마 종목별로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일단 먼저 세움 메디칼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비케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비케어 보면요, 이 SK그룹 대표하는 헬스케어 관련주죠. 그래서 의료용 전자차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일회용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한번 판매가 되면 병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이제 또 사용료가 수입되는, 캐시카우가 수입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유비케어는 안정적인 그거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그룹에서도 작년에요, 새로운 먹거리로 해가지고 헬스케어 정도 사업에 속속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K그룹 전체의 어떤 대표적인 헬스케어 관련주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향후에 SK그룹에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를 창출한다 그러면은 이쪽 분야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보면은 갤럭시 S4가 이제 발매가 되면서요, 부품주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갤럭시 S4에도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된다는 거, 이제 시작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고점 부담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목 주는 조정에서는 유비케어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스페이스입니다. 체성분 분석기 주요 제품으로 개발 생산하는 전자의료기 제조업체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 운동 효과, 예방의학 측면에서 양방, 한방, 다 쓰고 있죠. 근데 특히 스포츠센터, 또 건강검진센터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구조가 아주 건전하죠. 예, 무차익 경영에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조금 소외돼 있지만은 실적이 수반되면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두 종목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버블이라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고 2006년도에 BT 버블, 바이오테크놀로지 버블이 있었는데요. 역시 뭐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주가 각광을 받다 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버블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섹터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종목을 고를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비케어와 바이오스페이스까지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SM 실적 나오면서 이제는 엔터주 신뢰가 좀 회복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일었고 어제 엔터주 동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장중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글쎄요, 조정 양상 자체는 상당히 견고하고 좀 양호한 조정인 것 같은데 고승희 연구원은 엔터주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에 엔터주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감을 잃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엔화와 민감한 엔터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우호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 이제 주요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라든지 새로운 앨범 판매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엔터주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엔화 약세입니다. 엔화 약세는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터주의 견조한 모습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특히 미디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뢰가 회복됐다는 점. 사실 작년에 엔터주 SM 실적 발표하고 주가 빠졌던 거는 다분히 국내 기관들의 감정적인 대응도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신뢰가 회복된다는 점 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소매 판매 5개월 내 최대폭 증가입니다. 뉴욕 증시 흐름을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를 경제 지표가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 예상치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지표 고용 지표도 좋고 주택 관련 지표도 좋게 나왔었고 또 제조업 관련 지표도 좋게 나왔었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배현철 대표가 미국 소비 지표가 이렇게 호전된 배경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낙관해도 좋을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표들이 좋아지고 나서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경제 지표가 또 받침이 되면서 다우지수 이제 최고가 경신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까지 좀 이렇게 온풍이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참 지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요. 전 세계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의 경제 지표들의 호전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실업 지수하고 주택 지표 지수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좀 줄어들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입이 많이 생기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실업 지수하고 주택 지수가 왜 중요하면요. 이 지표들이 마지막에 반등을 합니다. 마지막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주택 지수가 좀 상승한 것이 좀 기대 심리를 더 크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서 1.1% 증가했다. 그 전문가 예상치가 한 0.5%였는데 이것보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업 재고 지표들이죠. 재고가 한 1% 정도 늘어났는데 201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그 재고 많아지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장사가 잘 될 거다, 판매가 잘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재고 지표가 늘어난 것 자체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그 경제 지표들이 반짝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어젠가요? 영국의 1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유럽 쪽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 나올 때마다 조금 좀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업 실적들이 나쁘고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올 때마다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양책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참 호재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금리 인하하는 정책을 가장 보면요, 예전에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질 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요, 아주 나빠지기 시작할 때 금리 인하를 해버리던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의 얘기들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걸 쓰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랫목에서 군부를 떼가지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다가 더 부양책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이 우리 시장에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배현철 대표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 지표 좋아지는 건 틀림없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그 영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 우리 경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그리고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동결 배경은 뭐고, 뭐 앞으로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전망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시장의 예상대로 3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경기는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요.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4월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4월에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치를 수정을 합니다. 아마 내일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 전망치를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동시에 인하하는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고채 3년물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4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는 분명히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침체 그리고 가계 소비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는 4월 달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시각들이 뭐 대다수였던 것 같고요. 일단 4월 달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뭐 부양책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 개연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여전한 대형주 약세 흐름입니다. 글쎄 뭐 최근에 이번 주 내내 그랬죠. 대형주 약세 흐름인데 환율이라든지 또 뭐 북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목요일 금통위와 쿼드러플 데이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좀 짓눌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이 지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건지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 거래소 시장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또 이제 뭐 화학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이 또 하염없이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보면요,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왔죠. 또 이제 건설업종들 중에서도 용산 쪽에 개발 사업이 이제 디폴트가 선언됐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까지 어느 종목은 또 하한가까지 얻어맞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북 관계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조금 좀 이제 그 백악관에서 나온 뉴스 중에서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야, 대화할 테니까 좀 너네가 좀 양보를 하자. 어느 정도 이제 좀 거리감을 좁혀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북관계 악재는 최악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재가 선물옵션 만기일의 영향이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한 7천 계약 정도를 매도하다가 이 시간에 이제 좀 줄여주면서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얘기들은요. 오늘만 지나면 악재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어려웠다 그러면 한 가지 악재는 좀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1980포인트의 지지선 여부가 계속적으로 바닥 따지기가 된다 그러면 한번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크게 좀 올라올 수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어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삼성전자를 믿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고요.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수급 논리로만 조금만 받쳐주면 좀 영향을 좀 크게 있지 않겠느냐. 특히 거기다가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이제 하락 파동에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모든 경제적인 지표들이요. 급등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하는 안정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주는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수출하는 업종들, 삼성전자, 현대차가 반등을 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건설 업종들은요. 새로운 이제 내각이 구성되면서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좀 3월달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은 이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은 자신하고의 싸움이다. 빠르면 오늘 내일 정도에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새로 편입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 특히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오늘 내일 정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자, 종합주가 지수 한 번 더 상승의 발판을 다음 주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코스닥 시장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코스닥을 매수하는 외국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야말로 요새 주식 사는 게 맘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다가 지금 현재는 1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550대에 안정적으로 올라서 있는 모습인데 고승현 의원은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동의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의 핵심은 어떤 수급이라든지 영업이익 쪽보다는 모멘텀의 플레이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강세 저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을 바이앤홀드 전략을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글로벌 경기가 지금 턴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는 분명히 글로벌 경기와 동행하는 모습을 과거에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민감한 IT 업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재고 쌓기가 시작되면은 SK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부품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수급 흐름을 보면은 뭐 유가증권 시장이 올라온다 그래도 코스닥이 확 죽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코스닥으로 들어간다 이런 전략도 다소 좀 무리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동시에 듭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